자, 저희들이 대승기신론의 1심, 2문, 2의 를 기준으로 해서 원각경에서 다루고 있는 교리의 범위, 분재가 얼마나 극하고 깊은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심, 2문, 2의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이 의라 하면 여기서 의는 여기 조금 전에 보다시피 속성입니다. 하나는 진여를 자학하는 속성과 그걸 자학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자학하는 속성을 각의라고 그러고 자학하지 못하는 속성을 불각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진여를 자학하지 못하는 속성으로 인해서 비유하자면은 중생이 전도되어서 방위를 잘못 알아요. 동쪽을 서쪽으로 서쪽을 동쪽 이게 잘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불각의 진여를 자학하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작동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성질이 있어 갖고 그러한 요소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업, 전, 현 이 삼상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진여를 자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의 마음이 움직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번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업의 움직임을 업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진여를 자학하기만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또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할머니 댁에 창가에 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창가에 귀신의 치맛자락 같은 게 사실은 그게 할머니께서 널어놓으신 치마인데 그것이 달빛에 그림자 지어갖고 그 어두운 데서 또 제 심약한 어리다 보니까 저것을 귀신의 치맛자락으로 착각을 한 것이에요. 진여를 자학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인식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빨래 널어놓은 것이 귀신의 치맛자락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니 허망한 마음이 움직이니 그것을 업이라 하네요. 그 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바깥에 있는 것이 귀신이라는 귀신의 모습으로 나한테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 귀신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업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실제와 다른 치마를 귀신의 치마로 생각을 하고 귀신의 치마를 마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서 각종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멀쩡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꿈을 꾸게 되면 잠을 자게 되면 꿈꾸는 행위로 인해서 꿈꾸는 행위가 바로 여기로 비유하자면 업상에 해당합니다. 꿈꾸는 행위로 인해서 꿈속에서 내가 호랑이도 만들어내고 경계상도 만들어내고 그런가 하면 그 호랑이와 마주하고 있는 나도 만들어내요. 근데 말로 하자니까 순서로 번호로다가 1 업상, 2 능견, 3 경계상 이렇게 붙였지만은 순간적으로 이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규봉종밀이 보기에는 유식종에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유식사상은. 그러니까 이 이전에 있었던 진여에 대해서는 유식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여와 생멸의 본 바탕이 되고 있는 1심에 대한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심, 2문, 2의에 대한 이야기를 유식종에서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식종의 교리는 화엄종의 교리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그 화엄종 사람들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화엄종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상은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이 서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화엄종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공부하는 그런 정도에서 멈추고자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유시종을 비판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규봉 종밀 스님이 논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이 타당한 설명인지 타당치 못한 설명인지에 대해서는 역시 또 저나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자, 우선 보면 유시종의 가르침은 3세의 설명에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3세라는 건 말씀드렸지만 업전현 여기까지는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상은 설명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규봉 종밀은 이 셋이 바로 아리아식의 본바탕이라고 전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해들은 아리아식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전해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체분, 자분이라고 그러죠. 자분, 견분, 상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실론의 용어로 바꾸면 업상, 능견상, 경계상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실론에서는 업상, 능견상, 경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근원이 되는 1심, 2문, 2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세를 이야기하는데 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식계통의 논서 속에서는 자분, 견분, 상분에서부터 시작을 한대요. 즉 아래아식 본바탕에 갖추어져 있는 이 3분, 유식 3분서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 규봉 종밀의 이유 대기는 베리파이합니다. 정당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게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이런 문제까지 나가면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엄종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정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두는 데에 그치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또는 수행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각자 또 기준에 의해서 취사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쨌든 유식종의 비판과 근거에 대해서 규봉 종밀 스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그가 잘 쓰고 있는, 종밀 스님이 잘 쓰고 있는 이 오지작법에 의해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규봉 종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식종의 가르침 3세의 설명이 그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네들은 결국은 아레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레아식의 본바탕으로서 그들로선 자분, 견분, 상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 자분, 견분, 상분, 유식의 3분은 기실론으로 말하면 업상, 능견상, 경계사에 해당하지 않냐. 자, 그럼으로써 종밀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므로 유식론에서 아비달마의 경과 계송을 인용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유식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유식론입니다. 시작이 없는 옛부터 제8 아레아식, 여기 계라는 것은 이때 아레아식입니다. 아레아식이 일체 법들의 의지처가 되며 이로 인해서 여러 중생의 갈래가 있고 나아가 열반과 열반의 증득이 있다. 라고 성유식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계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는 제8 아레아식을 지칭합니다. 그건 주석서들을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유식종에서는 아레아식이 진여와 함께 똑같이 일심을 근원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네들은 일심의 근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열애장에 의지하여 아레아식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리의 내용의 범위가 분재가 앞에 1심, 2문, 2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규봉 종밀 나아가서는 화엄종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저도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또 논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증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될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유식종의 입장에서는 유식종의 방법대로 인간의 문제를 정합적으로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은 유식종의 입장으로 불교 전체를 잘 조망해서 자기 삶에 활용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으로 일관되게 잘 이해를 해보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불교 교리를 정리하는가는 종파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하나의 종파로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고 그런 다음에 다른 종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구조를 볼 것 같으면 용어는 다르지만 구조적인 건 다르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 종파에서는 불교 교리 전체를 조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어와 문법에 대한 것을 문법책에 대한 걸 보세요. 인간의 언어가 먼저 선행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언어를 의 구조를 연구하는 소위 문법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이 있어서 언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언어가 있어서 언어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의 A라는 문법이 있고 B라는 문법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 문법책도 여러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책인지 하나의 문법책으로 잘 그 영어의 어법을 통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른 문법책도 보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해 주십사고 당부하는 것은 섞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쪽을 잘 하고 나서 어느 쪽을 먼저 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인연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에게는 화엄종이 먼저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화엄종에서는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것으로서 설명을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면은 규봉종밀은 역시 집요하게 문답을 통해서 이 화엄종 사람들의 주장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네요. 질문 1, 질문이 모두 3개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재 원각경 현담 이 교재의 376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 첫째에서 볼 것 같으면 저들이 말하는 유식은 즉 그러니까 법상종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래아식은 이미 열애장을 쟤들은 그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열애장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 화엄종과는 다른데 왜 쟤들이 이야기하지도 아니한 남이 이야기하지도 아니한 열애장 개념을 끌어들여 갖고 너희들은 열애장을 말하지 못했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느냐. 전애들이 열애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저들은 아래아식에서부터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물론 기실론에서는 1심 열애장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규봉종민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실론의 뒷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레아식에 의지하여 무명이 있다고 설하고 또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진열을 자각하지 못하는 기능이 움직여서 능견상과 경계상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결국은 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아레아식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열애장을 이야기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실론에서는 아레아식 때문에 무명이 있고 진열을 자각하지 못하는 기능이 움직여서 견상과 현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실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경전적인 근거로 대승기실론의 내용을 여기다가 인용을 해놔요. 자, 이런 등등은 제가 번역한 이 책의 교재에 주석을 자세히 달아가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을 볼 것 같으면 기실론에서 앞에서는 무명에 의지해서 아리아식이 있다라고 설하고 무명 때문에 아레아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뒤에 가서는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무명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모순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규봉종밀은 3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측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아레아식에는 2가지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아레아식에 있는 2가지의 작용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심에 의지하여 불각이 생기는 것이에요.
불각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못 알아차린다고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야. 넌 제대로 못 알아차린 것이다. 무엇? 진심을 못 알아차려. 진심에 의지하여 불각이라는 얘기가 가능한 것이에요. 이 못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저 본각을 요동시켜 마음의 본바탕이 생겼다 사라졌다 해야 비로소 그것을 아레아식의 삼상이라고, 업전현 삼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레아식에는 두 가지 작용인데 두 번째 또 어떤 작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 아레아식은 저 무명과 더불어 그것들의 의지처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기실론에서 삼상과 불각은 서로 상응한다라고 했어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앞에서의 의미는 미혹, 즉 불각에 의지하여 착각, 아레아식을 일으키는 것이니, 즉 진심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즉 아레아식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한편 저 뒤에 가서는 미혹과 착각을 진실이라 오인하니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실론에서 무명에 의지해 아레아식이 있다라는 이 문장과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무명이 있다는 이 문장이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레아식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째의 측면에서 답변을 하고 두 번째의 측면에서는 아레아식의 두 가지 기능이 또 있기 때문이래요. 아레아식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면 진열을 자각하는 기능과 자각하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근본을 별도로 취급하여 설했기 때문에 각에 의지해서 불각이 있다고 했고, 한편 여기에 와서는 지위론에 입각해서 수행의 지위 이론에 입각하여서 논했기 때문에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무명이 있다고 한 것이.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불각의 기능은 바로 아레아식 속에 있으니 그러므로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답변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측면에서는 이 가운데 바른 의미는 오직 진심이 인연을 따르는 기능을 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연을 따르는 기능을 무명, 이 오타가 났네요. 무명이라 하는데, 이렇게 인연을 따르는 기능을 무엇이라 명목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나아가서 진여에 의지하여 무명이 있다고 설하기도 하며, 혹은 이미 성취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레아식에 의지하여 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말할 것이냐, 이미 일어난 상태를 기준으로 말할 것이냐에 따라 때문에 진여에 의해 이야기가 앞에 있듯이 무명에 의지하여 아레아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무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이 두 문장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답이 있습니다. 질문인데 위의 두 번째 측면에서 해서 아레아식은 모두 지론에 입각해서 설명했다고 하여 각과 불각, 알아차림과 알아차리지 못함이네요. 이 두 기능을 갖추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유식 중에서 말하는 아레아식은 그저 인연 따라 생성소멸한 것일 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여기와 같을 수가 있겠느냐. 여기라는 것은 화엄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기 화엄정에서는 소통하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이야기를 한 거고, 저쪽의 경우는 집착하는 바를 저들이 집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애들과 유식종과 서로 상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유식종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 전애들이 집착하는 바, 잘못, 오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세 질문에 대해서 이른바 답변을 나름대로 해놓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경계상에 의지해서 육추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상에 의지해서 육추가 생긴다. 육추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처럼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고상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 미륵장 초반부에서 윤회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 윤회의 본질을 밝히는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이 책으로 말하면은 84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84쪽을 좀 볼 것 같으면은, 윤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윤회의 근본. 은혜와 탐욕이 있는 까닭에 윤회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은혜와 탐욕에 모든 세계의 일체 종성인 테란스파의 화성이 다 음욕으로 말미암아서 성품과 목숨을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아라. 제가 지금 미륵장 읽고 있습니다. 윤회의 근본은 애욕이다. 그런가 하면은 온갖 탐욕이 있어서 그것이 가래의 종자가 생기도록 도와서 생사윤회가 이어지게 한다. 탐욕은 가래 때문에 생기고 목숨은 탐욕 때문에 존재한다. 중생이 목숨에 애착하여 또다시 탐욕의 근본에 의지한다. 애욕은 원인이고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결과이다. 이렇게 해서 윤회에 대한 이야기, 경계상에 의지해서 이 윤회가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경계상에 의지해서,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든다면,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그래서 호랑이를 마주하고 있는 내가 무섭고 진땀을 내고 있는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어 봅시다. 그러면 꿈속에 나타난 경계, 호랑이로 인해서 이 경계상에, 호랑이라는 경계상에 의지하여 마음이 일어나서 좋고 싫음을 분별해요. 아, 저 무서운 존재, 저 어떻게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그 분별, 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지상이에요. 그 지상에 의지하기 때문에 즐거움과 괴로움을 자각하는 마음을 내어서 망념을 일으켜 그 관계함이 계속돼 뚜렷이 보고 있다 보면 이 차츰 그 호랑이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괴로움, 즐거움은 없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각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느껴지는 마음이 지속되어지는 그 마음에 의지하여서 대상 노릇이라는 경계를 반연하여, 호랑이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집착하기 때문에 저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이 형성되면 거기에서 악연이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허망한 집착에 의지해서 자상이 없는 명칭과 언서를 분별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계명자상이라고 그러는데, 악연의 분별이에요. 위에 넷은 모두 미혹이고, 다섯째 요거는 업이고, 여섯째는 고예요. 그러니까 혹, 업, 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업은 업을 일으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제가 예로 들고 있으니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업으로 인해서 고통에 결박되어지는 그러한 기능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화엄교학의 입장에서는, 소위 소승불교에서는, 초기불교에서는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호상 이런 등등만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 전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1심, 2문, 2의 3세에 대해서는 얘기 못한대요. 여기는 소승에서는 오직 요것만 얘기하네. 6추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요것만 얘기한다. 그런가 하면 좋은 일 하면 인간에 태어나고, 나쁜 일 하면 천상에 좋은 일 하면 천상, 보통 인간, 나쁘면 이 사막도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인천인과교에서는 요거만 기업상, 업계호상 정도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유식종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3세부터. 그런데
화엄종은 1심에서부터 2문, 2의 이걸 다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선 3세, 6주까지 설명한다. 근데 원각경에서는 이 부분이 다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니 원각경의 교의의 분재야말로 아주 깊고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심 수중 심할도라고 해서 대승기실론에도 나오는 것인데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하면서 중화전심지 선문사자 승습도를 번역하면서 부록으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 아레아식에 의지해서 아레아식 우리 속에 있는 진열을 요 하얀 것이 진열이고 요 검은 것이 생멸입니다. 생성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아식은 진여와 생멸의 두 요소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화합식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진여를 진이로 보고 생멸을 망으로 봐서 진망 화합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화엄종에서는. 그래서 이 아레아식 속에 있는 진여를 자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각의 기능이에요. 그 자각하는 기능으로 인해서 처음에 도노 번각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진여 원각 묘심을 알아차리는, 이건 해오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발심포고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것이 각 망념을 자각해. 그런 다음에 수오행, 5가지 수행을 닦아요. 그런 다음에 개발, 내 속에 있는 원각 묘심을 열어서 까발려내요. 그러다 보면 5번째 내가 공안주를 알게 되고 나를 이루고 있는 요소 법이 공안주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7번째가 색의 자제롭고, 8번째 가서 마음의 자제롭고, 9번째 가서는 일체의 망념을 떨쳐버려서 10번째 가서 붓다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레아식 속에 있는 하얀 것, 진여를 자각하는 기능이 이게 각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자각하는 기능이 여기는 허연 게 많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기능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능이 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능이 있지만은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능이 으로 인해서 무엇을 못 알아차리냐? 진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성청정심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불각에서부터 원래부터 있었는 원천적인 각이 이것을 못 알아듣게 되고, 세 번째가 망념이 일어나게 되고, 망념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주관의식이 생기고 대상경계가 생기고 드러나고, 그래서 법에 대해 집착을 하고, 나를 집착하고, 8번째 번뇌가 되고, 업을 짓고, 수보,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유, 십중이네. 미욕해감에 10겹이 있고, 이쪽에서는 오유, 십중이 되네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까만 속에 하얀 걸 집어넣은 것은 우리가 불각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10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단계로 다 계속 인간의 심성이 변해져 가는데,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런 속에 이 불각 속에서도 조그마한 이런 각의 기능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선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속에 어리석음의 요소가 요만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의 작은 그 한 점이 이게 역동적으로 작용해서 이 흰 상태를 검게 만들어 버린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상태에 있더라도 그 속에 작은 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흰 상태가 역동하고 작동하게 활성화되어지면 검음이 흰 것으로 이렇게 변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레아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레아식을 설명하는 화엄의 심성론은 당나라 시대에 아주 극히 번성을 했다는 것이죠. 이 심성론은 세월 속에서 그 송대의 신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아놨네요.
종밀 철학의 송대 신유학의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건 송나라 때의 주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송나라 때의 주돈이라는 분이 전통적으로 도교의 도사들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써먹던 그 양생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련도입니다. 요 하얀 점은 태극입니다. 이쪽이 음이고 이쪽이 양입니다. 요 가운데 하얀 점, 이게 태극입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움직이는, 음과 양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둘인 거지만, 그러나 음양은 독립된 양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둘이며 하나다, 다르기도 하고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막대 자석 갖고 이렇게 놀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그게 뚝 부러졌는데 못 쓰게 되는 줄 알고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잘라지고 나니까 한쪽이 N극, S극인데 이게 빨갛고 파랗게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반이 잘라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못 쓰게 됐는가 보다 싶었더니만은 파란 쪽에도 이쪽이 N극, S극이 되고 빨간 쪽 떨어진 이쪽도 N극, S극이 됐던 어렸을 때의 충격이 지금도 푹 생각이 나네요. 예, 양은 서로 이렇게, 음은 음이고 양은 양이지만 별도의 음양이 없다는, 그걸 표현하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속에 태극이 작동하고 있대요. 그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하얀 점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행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분석하는데 음양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오행으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오행으로 분석할 때에도 여기다 보면 하얀 게 여기 들어요. 이게 태극인 거예요. 1태극입니다. 1태극, 2음양, 5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 주돈이 선생이 쓰신 태극도설입니다. 이것이 태극도고, 이 태극도에 설명을 붙여놓은 것이 태극도설입니다. 태극도설이라는 주돈이의 작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다룬 것이 주자 선생의 태극도설의입니다. 이 주자 선생의 태극도설의는 그 이후 중국은 물론 조선의 성리학에 막대한 영향을, 특히 형이상학적 본체론과 그 다음에 인식론과 인간의 수양에 대한 도덕적 가치론 등등에 아주 일관되게 정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대 철학의 이러한 발상이 규봉종밀이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것 같은 이런 발상에서 유인되었다, 그것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중국 철학사를 쓰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재 유심 부분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